안녕하세요. DA 성형외과에서 가슴을 담당하고 있는 구영국 원장입니다.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보형물의 종류죠.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보형물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입니다.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는 라운드 보형물이고요. 여기가 이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투명한 스무스, 그리고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텍스처 타입의 라운드 보형물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죠. 물방울 보형물들은 스무스 타입은 없고 전부 다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텍스처 타입입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, 내 체형에는 뭐가 더 적합한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. 그 선택의 기본이 되는 지식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라운드 보형물 중에는 이제 스무스와 텍스처 두 가지가 고민이실 텐데요. 스무스 보형물이 우선 예전에 쓰던 보형물이고요. 그 다음에 텍스처 보형물이 나온 거죠. 텍스처 보형물이 나온 이유는 스무스 보형물은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실리콘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가슴, 내 조직과 이 보형물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. 그러니까 접촉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거고요. 그러면 발생하는 건 가슴이 좀 더 이렇게 처져 보이거나 아니면 구형구축의 확률 자체가 조금 더 높겠죠. 반면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.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조직과, 즉 내 가슴과 보형물이 딱 달라붙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구형구축의 확률 자체가 스무스 보형물에 비해서 낮다는 건 여러 가지 논문들에 의해서 좀 밝혀져 있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스무스에 비해서 텍스처가 무조건 다 좋은 보형물이냐? 그건 아니겠죠.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껍질의 두께 자체가 두껍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가슴 중에 수술한 부분 중에 좀 얇은 부위에서는 보형물의 껍질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인해서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고, 기본적으로 그 껍질의 두께 때문에 촉감 면에서는 수술이 문제없이, 구형구축이 없이 회복이 된 이후에는 스무스 보형물의 촉감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것도 스무스 보형물의 장점이죠. 그래서 더 큰 고민이 있을 텐데요. 하지만 스무스 보형물의 단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조금 더 높고, 그 다음에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좀 단점 중에 하나죠. 최근에는 이제 스무스를 보형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마사지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, 저 역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무스 보형물은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처 보형물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.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효과,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수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, 특히 가슴 수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확률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구형구축의 확률이 낮은 보형물을 선택했을 때 안전하고요. 시간이 지나서 1년, 2년 지났을 때는 촉감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로 라운드냐 물방울이냐, 이게 또 고민이 되죠. 그래서 라운드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의 이 장단점 역시 좀 비슷한데요. 라운드 보형물이 기본적으로 물방울 보형물보다 촉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. 요거는 객관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게 안에 들어있는, 충전되어 있는 젤의 단단한 정도,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가 라운드가 물방울보다 기본적으로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도의 촉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럼 왜 물방울도 라운드랑 똑같이 부드러운 젤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? 물방울은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폼 스테이블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모양을 잘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아래쪽, 가슴은 원래 아래쪽이 볼륨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볼륨이 몰려있는 이런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껍질도 조금 더 두껍고, 표면 처리도 좀 더 거칠거칠하고, 안에 들어있는 젤 역시도 좀 더 단단하고 탱탱한, 쫀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런 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
촉감 면에서는 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반면 이제 물방울의 장점은 이런 가슴의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래쪽이 더 볼륨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아래쪽이 좀 타이트한 가슴의 경우에 아래를 잘 늘려줘야지 예쁜 가슴이 되겠죠. 그런 가슴,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하수 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경증 정도의 이제 유방 하수의 경우 물방울 보형물로 수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슴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라운드보다 물방울이 같은 체형에서는 조금 더 볼륨을 크게 넣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약간 학문적으로 보다는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는 좀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물방울이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좀 더 앞으로 봉긋하기 때문에 봉긋한 가슴을 만들기에는 물방울이 좀 더 적합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쉽게 내가 이제 우리가 전문의 상담을 하기 전에 내 가슴에는 어떤 보형물이 더 적합한가를 고민이 되신다면 거울로 내 가슴의 모양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유두를 기준으로 잘 모양이 예쁘게 동그랗고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 볼륨만 아쉽다. 내 가슴은 모양은 예쁘지만 볼륨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가슴이라면 거의 대부분 라운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. 거울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짧다. 이렇게 짤록한 모양이거나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아래쪽이 타이트해서 유두의 각도가 약간 아래를 보는 듯한 가슴이다. 이런 경우라면 가슴 모양을 물방울 보형물로 좀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흔히 이제 상담을 할 때 물방울 보형물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왜 물방울 보형물을 선호하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위에가 볼록하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 보형물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. 그건 약간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한 게 이제 라운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점점 커지는 것도 있지만 라운드 보형물이건 물방울 보형물이건 사이즈가 커지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거든요. 그게 특히 라운드 보형물의 경우에는 내 체형에서 정말 맥시멈 아니면 약간 오버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위쪽이 너무 볼록해서 좀 자칫 이렇게 밥그릇을 흔히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하죠. 약간 어색한 느낌. 그러니까 한국 동양인 가슴보다는 서양인의 가슴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좀 사이즈를 크게 했을 때는 라운드보다는 물방울이 어색함이 좀 없다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내 체형에 적합한 보형물,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했을 때는 둘 다 당연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자연스러움,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라운드의 보형물의 그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자연적인 가슴의 모양에 더 가깝고요. 오히려 반대로 물방울은 약간 앞쪽으로 봉긋하면서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의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.